자, 우리 이제 ES 반응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자, 이 반응을 이 동영상은 제가 아직 못 만들어가지고 3D를 못 만들어가지고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제 좀 내공이 쌓였으니까 동영상들을 많이 봤으니까 전자의 흐름이 약간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E 플러스라는 구체적인 친전자체는 그 밑에 나올 거예요. 5가지. 자, 그래서 E하고 A 이런 시약으로부터 뭘 이용해서 촉매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 과정을 시험에 뭐 내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뭐 학교 시험에는 내겠죠. 그런데 보통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 과정 메커니즘 원리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벤젠 오면 반드시 생략하는 게 뭐예요? 요런 거 여기 생략돼 있죠. 그런데 초반기에는 여기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파이 결합이 타이어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있지만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할 때는 그냥 전자 한 쌍으로 인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타이어처럼 있는 요거에서 중간체로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비편재원된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feel the flow of electron. 이건 친액체죠. 그러면 친액체에서 전자가 풍부한 친액체에서 전자가 결핍되어 있는 친전자체로 가죠. 그럼 어떻게 이 전자 한 쌍이 여기 가서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툭 가서 결합을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 보세요. 요 CH 하고요. 그 다음에 요 C에서 H 돼 있고 여기에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결합됐어요. 그러니까 요 노란 전자쌍이 뭐야? 파이 전자쌍이 무슨 전자쌍이 된 거예요?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성돼야 되죠? 카보 양이온이 생성돼야 된다는 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처음 메커니즘 그릴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반응은, 이 첫 단계 반응은 우리가 뭐하고 똑같이 생겼죠? 알켄에서 친전자성 첨가 반응 있죠? 복습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CHC에, CH2에 H 뭐 CL 하면 어떻게 되더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에 카보 양이온 생성되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첫 단계는 뭐야? First step은 뭐냐면 친전자성 첨가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친전자성 첨가할 때 무슨 생성 단계? 카보 양이온 생성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였죠. 슬로우 단계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단계였다고? 슬로우 단계에 속해요. First step이.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카보 양이온 중간체하고 이 양이온 중간체하고 패턴이 뭐 유사하니까 이것도 카보 양이온, 이것도 카보 양이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방향족에 붙어 있는 카보 양이온은 이제 이런 시스템은 좀 다르게 용어를 붙여가지고 이 친구 이름을 뭐라냐면 아레늄 이온 중간체 이런 용어를 써요. 영어에서 늄, A-R-E-N-I-U-M 아레늄 아이온 중간체 이렇게 하면 NIUM, IUM 이런 형태로 붙는 것들 보통 양이온, 양하전, 전자가 결핍된 상황을 이야기할 때 IUM하고 IDE, ATE 하는 거는 음하전 상태를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레늄, ARE는 어디서 나오냐면 RN 하는 거는 방향족성을 또 다른 말로 아로마틱 그 부류를 적도로 할 때 RN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아로마틱 AR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아레늄 이온 중간체가 생성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이제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되고 왜냐면 여기서 뭐 촉매에 의해서든 어떻게든 이게 전자쌍이 어디 쪽으로 A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친전자체가 이렇게 생성되니까 A 마이너스가 뭔지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전자 친액체로서 이제 전자가 좀 풍부한 이 친구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두 가지 고민을 해요, 이 친구가. 뭐 어떤 고민을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죠? 들어가 버리면 첨가 반응. 그야말로 친전자성 첨가 반응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CL 마이너스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CL 이렇게 된 친전자성 첨가 그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친전자성 첨가 패턴인데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전자쌍이 H를 받아 먹고 이 전자쌍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서 방향족성을 회복해버려. 알겠어요? 그러면 H 이렇게 돼요. 이 배운 반응이에요? 안 배운 반응이에요? 안 배운 것 같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원 메커니즘이에요. 이원 메커니즘. 잠깐만요. 이게 이원 메커니즘이에요. 친전자성 첨가. 이게 죄송합니다. 조금 더 끌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단계는 이제 무슨 단계가 패스트한 단계가 되면서 이 반응 메커니즘 세컨드 스텝이 이원 반응과 유사한 반응이에요. 반응 형태를 뜬다고. 자, 이원 반응 스토리텔링이 뭐더라? 카보양이온 생성한 이후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알켄이 생성되는 그 패턴이 이원 메커니즘이죠. 스토리텔링을 여러분 알아놓으시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반응 느린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패스트한 단계.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다음 페이지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아레늄 이온 중간체에 대해서 공명 구조를 두 개를 그려 놓았죠. 공명 구조를 이렇게만 여기 필기 공간이 있으면 여기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하면 자, 여기서 이게 공명 구조가 가능한지 보세요. 이게 플러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E하고 H가 돼 있죠. 자, 이게 공명 구조가 가능한지. 여러분들 공명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명 구조가 가능하려면 파이그람 옆에 뭐가 있으면 양이온이나 음이온, 전자쌍이나 아니면 라디칼이나 또 다른 이중결합이 있으면 된다고 했죠. 돼요. 자, 그러면 전자의 화살표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풍부한 곳에서 결핍된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참 뭐 하시는 분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기에 파이 전자쌍이 형성되면 요 동네에 뭐야? 하나가 되죠. 그렇죠? E하고 H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파이그람 옆에 또 양이온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명구조 형성하면 이렇게 되어서 플러스 되는 거예요. E, H. 즉 뭐가 일어나냐? 아레늄 이온의 한국말로 아레늄 온 중간체의 공명 안정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보 양이온이 그나마 생성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벤젠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체마저 굉장히 불안정하면 굉장히 안정한 반응물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중간체.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반응물은 뭐야? 굉장히 안정한 반응물인 반면에 굉장히 안정한 반응물인 반면에 중간체는 그나마 뭐야? 더 불안정하지 않고 좀 덜 불안정하니까 공명 안정화에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속도 결정 단계가 뭐야? 첫 번째 단계.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뭐야? 결국에는 카보 양이온의 안정성 가지고 주경로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조금 있으면 이 아레늄 이온 중간체의 안정성 가지고 주경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나와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뭐가? 이게 뭐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에너지 다이어그램 나오겠죠. 제가 그거는 생략할게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 해결의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선생님,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찾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옆으로 툭 띄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하는 거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있어요. 거기 어디 있냐면,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몇 페이지냐면, 앞에 제가, PPT로 보여드린 에너지 다이어그램 있죠? 몇 페이지를 펴느냐면, 169페이지 펴보세요. 169페이지 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시스템을, 여기에 그냥 요 시스템을 뭐냐면, 1,3 사이클 헥사 다이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여기가 뭐가 들어간 거, 여기에서, A가 들어간 거는 뭐예요? 1,3 헥사 다이앤, 사이클 헥사 다이앤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벤젠의 실제 구조하고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안정해요? 요거 말고, 요건 당연하게 불안정한데, 요거 말고 만일에 이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H 들어가고 A 들어가 있고, 여기에 E 들어가고 H 들어가 있는 거. 이 두 개 중에서 지금 뭐야? 그야말로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걸 H라고 본다면, 다 H라고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연은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이쪽으로 첨가되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뭐야? 차라리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은 첨가 반응이 더 안정한데 요 경로에서는 차라리 제거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방향족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는 간다 안 나간다. 이 경로로 가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쪽으로 가본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 친전자성 첨가. 두 번째 단계에서 이원 반응 패턴으로 일어나서 결국에는 뭐야?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치환됐어요? H하고 그죠? E가 치환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시 169페이지에서 다시 1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74페이지 밑에 중수소 동해원소 효과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생략합시다. 지금 이거는 나중에 일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EAS 반응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저 친전자체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할로젠족 7족, 6족, 4족, 7족, 6족, 5족, 4족, 4족 이렇게 있죠. 나이트로가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할로젠 화학 반응이에요. 할로젠 화학 반응. 할로젠 화학 반응으로서 1. 할로젠 화학 반응.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반응하는 뭐만 연력학적으로만 적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할로젠이 반응을 하는데 이 할로젠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죠. 뭐가 필요했죠? 촉매가 FeX3라는 촉매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 결과는 어떻게 된다? 저 H 대신에 뭐가? 할로젠이 하나 치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뭐야? 브로마를 가지고 메커니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브롬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앞에서 브롬은 친액체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친전자체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친액체, 친전자체 반응에서는. 항상 친전자체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친전자체로 튀어나와서 Br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전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요게 떨어져 나가야 되죠. 요게 툭 떨어져 나가야지 요게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형식 전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떼내려면 저절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FeBr3라는 루이스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이스 산. 루이스 산은 뭐였더라? 루이스 염기는 electron pair donor. 루이스 산은 뭐야? electron pair accept죠. 그래서 여기 전자쌍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루이스 산이 뭐야? electron pair를 accepting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BR 잘 보세요. 이 전자상 한 쌍이 결합 전자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FeBr3 되면 여기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뭐야? 원래보다 전자를 하나 더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왜냐하면 쌍을 형성하면서 하나는 F가 가져가고 하나는 BR이 가져가는 거니까 BR은 하나 뺏긴 거고 F는 하나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드디어 뭐야? 이게 전자가
형식 전압 플러스 결핍돼 있죠. 그러면 이 전자상이 이제 어디로? BR 쪽으로 싹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BR 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6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BR, FE, BR3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친전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말했던 반응성 높은 친전자체라는 거예요. 이 형식전압 플러스 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커니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이 하면 돼요. 몇 번 연습하면 여러분들 될 거예요. 자, 여기서 BR 플러스 이거 이 메커니즘은 아까 했던 뭐하고 똑같다고? 저기 하는 1번화 된 거하고 E 플러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쌍이 field flow of electron 이렇게 가서 결합을 하면 H 제가 더 표시하면 이렇게 됐어요. 플러스가 되고 자 제가 공명구조는 생략할게요. 자, 두 가지 공명구조를 그릴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뭐야? 이게 친전자상 첨가 반응이고 슬로우 스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트 스텝에서 여기서는 뭐가 오느냐 하면 이 친구가 있죠. 이게 이해 안 되면 다시 뭐 이게 와서 때린다 한 그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요게 이원 스토리텔링 있죠. 그걸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게 뭔지 몰라도 되고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걸 이제 제거하려면 요 H가 제거되는 물질이 H가 제거시키는 물질이 H를 제거시키는 물질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 먹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촉매라고 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BR이 치환되고 그 다음 뭐야? HBR로 즉 BR이 HBR이 되고 CH가 CBR이 되고 그 다음에 촉매로 FEBR3가 튀어나오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 물질이 되는 거예요. 됐죠? 뭐하면 CL이면 CL, CL, FeCl3, CL, CL, FeCl3 마이너스 돼가지고 떨어져 나오고 FeCl3 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CL2로 뭐야? 창의적 복습. 복습할 때는 뭐 하라고? CL2로 가지고 복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되겠어요. 루이스산인 FeX3가 여기서는 이제 BR로 하면 FeBr3가 BR 결합을 분해시켜서 BR 플러스 친전자체를 만들고 EAS 반응을 합니다 하면 되죠. EAS 반응이 스토리텔링 되었다면 EAS 반응 어떻게 스토리텔링 한다? 벤젠이 뭐야? 반응성 낮은 친액체고 그 다음에 반응성 높은 친전자체와 먼저 뭐예요? 친전자성 첨가한 이후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로 제거하면서 다시 방향족성이 회복되는 이원 반응 형태로 해서 뭐가 된다? EAS 반응이 진행됩니다. 알겠죠? 첫 단계는 뭐라고? 친전자성 첨가. 두 번째 단계는 이원 반응.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 사실 뭐 하나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 이게 그죠? 이게 어렵죠? 제가 옛날에 약대 편입 10여 년 전인가 편입할 때 강의 전에 약대 편입했습니다. 강의 이후에 약대 편입을 하면 선생이 그렇게 하면 좀 치사하죠. 그렇죠? 강의한 이후에 제가 이제 약대 편입을 했었는데 그때 워낙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이거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때 딱 기억나요. 이게 메커니즘 이거 하나 하기도 저도 그때 유기를 한 5년 동안 손 나오니까 이렇게 메커니즘 하기가 막 귀찮고 이렇게 막 모르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처음 초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귀찮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하게 여기서 뭐가 튀어나온다? X 플러스가 튀어나와서 치환된다. 요 메커니즘은 반드시 아시고요. 뭐 그렇게라도 지금은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설폰화예요. 설폰화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어떻게 여기서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요 H하고 요 H 왜 이쪽 기분 나쁘게 2시 방향 H만 합니까? 3시, 4시, 6시 뭐 다 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네, 쓰기가 편해서 그렇지. 요 H를 치환해도 다 똑같잖아요. 다 동등한 수소라고 그렇게 해요. 동등한 수소들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여기에서 이쪽에서 하는 것이 제일 필기하기에 부담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하려면 여기 요 H를 한번 치환시켜 보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SO3하고 H2SO4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전자체의 소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촉매예요. 앞에서 배운 걸로 EA라는 거죠. EA. 그렇죠. 그러면 촉매가 여기 들어가서 EA가 뭐로 바뀌어야 되죠? E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 나온 E 플러스가 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SO3H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E 플러스는 뭐란 말이에요? SO3H 플러스란 말이겠죠? 맞죠? 그렇죠? E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걸 인식하시고 이 설포너 반응은 왜 선생님 산소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BR이나 CL이나 이런 건 3족이라서 플러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never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플러스는 뭐야? never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산소하고 질소하고 뭐하고 저기 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옥탱률을 만족하지 않는 요 플러스는 너무 불안정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죠? 상식적으로 하는 never 요거 안 되고 그다음 뭐야? F도 이렇게는 절대 안 됨. N도 하나, 둘, 셋, 네 개 플러스 이런 거 절대 안 됨. 알겠죠? 반면에 possible 뭐는 가능하냐면 요거는 가능하죠. 앞에서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는 옥탱률을 만족하는 플러스 가능해요. 뭐 F는 안 나오니까 거의. 요것도 가능은 해요. 요거는 가능해요. 요거는. 그쵸? 여기 뭐 R 하나 들어있으면. 요런 거는 옥탱률을 만족하는 플러스는 그나마 존재할 수 있는데, 요렇게 만족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있는. 그쵸? 그러니까, 쌍으로 치면 한 쌍, 두 쌍, 세 쌍만 있고, 요것도 세 쌍만 있고, 요것도 세 쌍만 있는 요런 거는 절대로 불안정한 중간체도 못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게 안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3주기로 내려가서, 설폰산을 만드는 거예요. 설폰산 3주기로 내려가면 전기음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는 가능하죠? 요거는 가능하잖아요. 뭐? 카보 양이온은, 여러분들이 메커니즘 할 때 중요하니까 꼭 적어 놓으세요. 카보 양이온은 뭐야? 요거는 세 쌍 있으면 안 되지만 카보 양이온은 전기음성도가 낮기 때문에 플러스부터도 그나마 괜찮아요. 알겠죠? 그런 논리로 뭐야? 전기음성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옥탱률을 만족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야? 분자 형태로서 쌍이 몇 쌍? 옥탱률 만족하지 않고 뭐 BF3 이런 거 존재하잖아요? 이런 거 존재하듯이 이거는 이제 전기음성도가 2.0, 이거는 2.5 괜찮아요. 이 정도가. 그런데 3.5, 4.0, 뭐 3.0 이런 거는 뭐야? 전기음성도가 너무 높아서 옥택도를 만족하지 않는 구조로, 이제 모자라는 구조로도 존재할 수 없어요. 넘는 구조는 원래 안 되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인식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커니즘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자, 교재에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교재 그대로 해야지 안 헷갈리니까. 이게 삼산화항이에요. 여러분들 VS EPR 할 때 보통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공면 구조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전자가 이쪽으로 밀려가면 S 이런 공면 구조도 그릴 수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산소 쪽으로 간 것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주기 차이가 이제 3주기, 2주기 이런 이중결합들은 이중결합 성격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CO 이중결합 이런 거, CC 이중결합보다 훨씬 이중결합 성격이 약하고 산소 쪽으로 전하가 원래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면 구조도 의미가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뭐하니? 자, 이렇게 해서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내가 뭘 만들어야 되죠? SO3H 플러스라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H2O4는 이거 뭐야? 산이죠. 황산을 집어넣으면 이 친구가 뭐야? 프로토 잡아먹겠죠. 요걸 좀 더 역시 이것도 일반 화학 시간에 VS EPR 할 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프로톤 잡아먹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SOH 플러스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야? 이 물질이죠. 그 다음에 OSO3H 마이너스 이거는 소위 말하는 HSO4 마이너스 황산의 짝염기에 속해요. 이 친구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기화할 때 둘 다 불안정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상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황산의 짝염기도 굉장히 이 음화전은 안정화되는 편이잖아요. 강산의 짝염기니까. 근데 SO3H 플러스는 이제 불안정한 중간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되죠? 그럼 이제 제가 12시 방향 한번 치환해 볼까요? 12시 방향 이쪽에 그러면 SO3H 그냥 플러스로 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요 전자성이 가야 되니까 field flow of electron 제가 12시 방향에 치환을 시키기 위해서 요 H가 있고 여기 SO3H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뭐야? H의 카보 양이온 여기 생기는 거죠. 됐나요? 공명구조 두 개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이게 친전자성 첨가. 그 다음에 이 반응은 이원 반응 패턴.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카보 양이온 옆에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가 제거되면서 뭐가 된다? 알켄이 된다가 이제 이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방향족 회복이 되는 거죠. 자, 됐죠? 무H는 원래 있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때리는데 여기 있는 거는 뭐 요거밖에 없으니까 OSO3H 마이너스가 가서 때리면 되겠죠. 프로톤 받아먹고 이 프로톤에 붙어있던 전자쌍은 방향적성으로 회복되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요게 가서 하는 거 맞지만 예, 굳이 이게 뭔지 몰라도 이 제일 중요한 건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가 제거되면서 이게 방향적 회복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H2SO4 황산 촉매가 뭐 회복된다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나이트로화 반응입니다. 나이트로화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은 이 반응 메커니즘이 계속 나와요. 이 챕터에서. 그래서 지금 몇 번 하면 이제 감이 좀 잡힐 거예요. 나이트로화 반응은 뭐냐면 질산을 황산 촉매하여서 반응하는 나이트로 그룹으로 만드는 건데 HONO2 이렇게 돼 있고 H2SO4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과 생성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가서 여기가 뭐야? NO2가 됐죠.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시약이 요 촉매하고 반응해가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NO2 플러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NO2 플러스를 만드는 그 결과 보고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NO2 플러스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메커니즘에 있겠죠. 자, 요 HONO2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잘 모르겠죠. 근데 HNO3 하면 여러분들 당연하게 알아요. 이게 뭐예요? 질산이에요, 질산. 질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역시 VS-EPR 하는 거. VS-EPR이 뭐지? 화학을 그 정도 안 하고 하면 유기 못 합니다. 알겠죠? VS-EPR은 화학이 아파트에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가 돼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자, 맞을까 틀릴까? 제가 실수해 놓고 물어보네. 틀리죠? 이렇게 하면 왜 틀리죠? 질소의 결합이 5개나 나오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납니까? R, NO2 하는 거. 공명구조나 형식전화 할 때 기억나죠? 항상 뭐야? NO2는 이런 패턴으로 있어요. 여기 R 대신에 OH가 달려있는 게 질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HOSO OH. 얘는 황산이에요.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이거? 황산하고 질산하고 두 개가 어떻게 반응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염기 반응이라는 그 개념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무슨 말이냐? 보다 강산, 보다 강염기, 뭐 이런 개념이지, 항상 absolute 산, 뭐 absolute 염기 이런 게 아니라고. 뭐가 뭐하고 맞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의 pK 값은 대충 뭐 11 정도, 마이너스 11 정도 되고, 요거의 pK 값은 거의 빵이나 뭐 마이너스 1, 이 정도 가까워요.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굉장히 강산에 속하죠. 근데 요거는 뭐야? 물하고 만나면 둘 다 강산에 속하지만, 물이 주로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질산과 황산이 만나면, 이 친구는 뭐야? 훨씬 강한 물질이니까 산의 역할을 해요.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pK가 훨씬 낮으니까, 오히려 뭐야? 이 비공유 전자쌍이 뭘 잡아먹는 역할을 하느냐 하면, 프로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오히려 뭐야? 염기의 역할을 해요. 신기하네. 볼까요? O, H, H, 뭐 이런 게 되겠죠.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내려가면서 이걸 떨고 내요. 사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받아 먹으면서 뭐 거의 동시에 떨어져 나가 버리는데 제가 결과 생성물만 내놓은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물부터 먼저 했나요? 물 떨어져 나간 거 H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야? NO 플러스 옥탱유로 만족하죠. 아까 never 하는 거에 속하는 건 아니죠. 한 상, 두 상, 세 상, 네 상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떨어져 나간 게 HSO4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됐나요? 물, 나이트로 그룹, 황산의 음이온. 이 세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뭐 세 가지 중에서 당근 NO2 플러스가 친전자체로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 갑니다. 이렇게 해서 NO2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쌍이 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가서 이제는 여기 다시 돌아갈까요? H 있고 NO2 있고 여기에 플러스 있고 카보 양이온 생성되고 아레늄 이온 중간체가 생성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있죠. 둘 중에서 이 마이너스하고 이거하고 중에서 이거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 이 메커니즘상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물이 더 강염기일까요? HSO4 마이너스가 더 강염기일까요? 당근 마이너스죠 하면 아니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황산 있죠? HSO4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옥소늄 이온 있죠? H3O 플러스 있죠? 요거 H2O 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강산이에요? 강산. 산도가 뭐예요? 여기도 높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물에서 물보다 높은 황산, 인산, 뭐 염산 이런 것들을 녹이면 뭐야? 레벨링 이펙트, 평준화 효과라고 그렇게 해서 수평화 효과 또는 평준화 효과라고 그래서 황산이 다 뭐야?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옥소늄 이온으로 가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황산보다는 옥소늄 이온이 더 안정하니까 황산이 뭐야? 옥소늄 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더 강한 산, pK 값으로 따져도 이거는 마이너스 1.7이고요. 이거는 pK 값이 아까 뭐야?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죠. 그러면 훨씬 강산이니까 그 보다 강산의 짝연기가 보다 약산의 짝연기보다는 뭐가? 안정성, 염기성이 더 낮겠죠. 그러면 염기성은 뭐가 더 높아요? 물이 더 높아요. 대표적인 게 또 뭐예요? 뭐가 있죠? Cl- 이런 것도 뭐예요? 여기도 쓸게요. 요거 두 개는 비교하면 헷갈리니까 Cl- 역시 염기성이 물보다 더 낮아요. Cl-가. 즉 물이 염기성이 더 높다고요. 그래서 Cl-나 마이너스 중에서 염기성이 굉장히 약한 것들은 뭐다? 물보다 그러니까 옥소늄 이온보다 강산인 황산이나 뭐 HCl, HBr, HI의 I-, Cl-, Br-, HSO4- 이런 것들은 뭐야? 염기성이 오히려 물보다 더 작아요. 음화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이거는 하나가 예외적인 거죠. 양화전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한 거. NaK. 이런 거는 양화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안정한 물질을 했죠. 음화전 가지고 있지만 안정한 물질들은 뭐다고? 네, 강산의 짝연기들이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OHH. 오히려 물이 뭐로 작용한다?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는 뭐로 작용한다고요? 염기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온 패턴으로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부산물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NO 이렇게 그려주세요. 결과는 NO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이트로 그룹. 이 그룹을 이름을 이제도 꼭 아세요. 이름을 나이트로라 그래요. 나이트로 벤젠. 알겠죠? 나이트로 벤젠이라고 해서 이제 이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됐나요? 자, 메커니즘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공간이나 아니면 옆에 공간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보세요. 네, 비교하는 거. 파이 전자의 안정성.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하고, 그냥 H가 붙어 있는 거하고요. 여기에 어느 게 더 안정할까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파이 전자의 안정성이라는 건 요거에 지금 요거 벤젠이 요렇게 이제 파이 전자가 있는데, 파이 전자를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에서 잡아 당기면 파이 전자가 이런 거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룹이 H냐 NO2냐인데 요 있는 파이 전자가 이 시그마 결합을 때문에 전자를 확 잡아당기면 이 수위가 파이 전자의 수위, water level, 전자의 레벨 있죠. 그러니까 electron level이 이렇게 핵 쪽으로 당겨지겠죠. 어디 쪽에서 물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여기에 타이어에 물이 들어있는데 공기로 하면 좀 흐른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을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빼면, 호스를 통해서 빼면 이게 줄어들겠죠. 수위가.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낮아져서 안정화되겠죠. 이 정도 설명했는데 모르진 않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잡아 잘 당길까? 당근 뭐예요? 요거예요. 요게 우리 형식 전하의 염이래 있죠. 보세요. 요거는 전기염성도 차이도 이게 N이 더 높지만 뿐만 아니라 질소에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전자를 잡아 당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형식 전하. 플러스 전자와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이런 파이 전자를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라도 좀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그마 전자를 뺏어오면 전자들은 여기에 좀 결핍되니까 더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정성이 여기에 더 안정해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거 아시겠죠? 보세요. 알킬 그룹이 있어요. 알킬 그룹은 수소에 비해서 전자를 뭐 해주는 거다? 제공해주는 거죠. 그러면, 파의 전자의 안정성은 오히려 어느 게 더, 이때는 뭐예요? 오히려 이게 더 안정해요. 벤젠이 알킬 벤젠보다는 더 안정해요. 왜? 얘들 전자를 주는 거라니까요. 알킬 그룹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필기해 놓으시고, 이게 이제 써먹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음 쉬는 시간에 쉬고 나서 이제 써먹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프리델 크래프트. 네 번째는 이제 17쪽 할로젠, 16쪽 설폰, 즉 설포나 할로젠과 설포나 나이트로와 15족 5족에 질소가 치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족 1족 하면 1족은 벤젠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4족이 두 개가 있어요. 즉 탄소가 알킬 그룹으로 치환되는 거하고 아실 그룹이라는 드디어 처음 등장하는 그 아실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프리델 크래프트 아실화 반응부터 먼저 나왔네, 그죠? 그래서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알킬화는 좀 골치 아픈 자리 옮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아실화부터 먼저 내어놓았어요. 보시면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할로젠화 반응하고 오히려 유사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Cl이 달렸으니까 FeCl3이 아니고 AlCl3라는 루시산 촉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COR이 되고요. 여기 H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만드는 거네? 요걸 뭐로 만들어는 거예요? COR 플러스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음. 왜냐하면 앞에서 루이스 산의 개념을 할로제나 반응에서 했기 때문에 AlCl3 이 친구는 루이스 산입니다. 산. 루이스 산이라는 이 물질은 이거는 AlCl3 이거는 루이스 산 염기 일반 화학 시간에도 한번 배웠을 거예요. BF3나 AlCl3는 결합이 3개밖에 없고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서 옥탱률을 만족하지 않고 있어서 옥탱률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야 돼요? 전자쌍이 한 쌍이 가야 되겠죠.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AL, CL, CL, CL 형식 전환은 비록 마이너스고 이 형식 전환은 플러스지만 전자쌍이 AL 주변에 4쌍이 있잖아요. 옥탱률을 만족하는 상황이 돼요. 그 다음 무슨 짓 하겠어요? 여기서 나와야죠. 왜? 이거 만들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쁘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앞에 공면구조 할 때 나왔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공면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려놓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어서 결합이 3개가 되고 한 쌍이 있고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쪽으로 카메라 이쪽으로 좀 볼까요? 자, 여기 와서 봅시다. 자, 조건은 2가지가 복습이에요. 복습으로 공면구조 가능 조건 첫 번째는 뭐야? 공면구조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하면 파이계람 옆에 A에 비공유 전자쌍이 온다든지 파이계람 옆에 양이온이 온다든지 파이계람 옆에 라디칼이 온다든지 파이결합 옆에 아까 했던 컨주게이트 된 시스템으로서 또 파이결합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야? 공면구조 그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전자의 비편자화가 일어나는 거야. 또 하나 공면구조 가능한 조건이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카보 양이온 옆에 A가 있고 뭐예요? A가 있고 전자쌍이 있으면 이런 패턴이 되면 물론 이건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돼 있고요. 여기 있는 오비탈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양이온이 있고 전자쌍이 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공면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A 플러스 이런 형태로 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패턴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보세요. 양이온, 탄소 양이온, 카보 양이온 옆에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원자에 걸친 비편자예요? 세 원자 이상. 이거는 몇 원자에? 2원자의 비편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특이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2원자에 걸친 비편자화예요. 그래서 이 비공유 전자쌍이 요렇게 가서, 전자를 요렇게 딱, 비편자화 시켜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잘 보세요. 여기는 보시면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는데 여기 가시면 뭐야?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으로 탄소가 옥탱률 만족해요. 그렇다고 산소가 만족하지 않느냐? 이것도 만족해 보세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그래서 요게 요렇게 비편제화되면 이 친구가 뭐야? 공면기호도, 이거는 공면기호도가 다르죠. 근데 옥탱률로 만족하지 않은 원자가 있는 것보다 모든 원자가 옥탱률로 채워져 있는 이게 더 안정하고 자연을 더 많이 닮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아실리움 양이온 또는 이온. 아실리움 이온 중간체예요. 꼭 아시라고. 아실리오. 그 아실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나왔는데 이 그룹을 명명해서 아실이라는 명명을 해요. 아실에 뭐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리움은 뭐야? ACYL IUM ACY ACYLIUM IUM이나 뭐 이런 거 붙으면 뭐가 그랬죠? 양이온이라 했죠. 그래서 아실의 양이온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아실리움 이온 중간체가 생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실리움 이온 중간체는 일반적으로 카보 양이온보다는 좀 더 안정해요. 왜냐하면 카보 양이온은 이런 비편자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상이 탄소 주변에 3쌍밖에 없는데 아실리움 이온 중간체는 전자상이 4쌍으로 탄소가 채워지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에 나오는 프레데 크래프트 알키라 반응 중간체보다는 좀 더 안정하다고요. 자, 그래서 아실리움 중간체. 어쨌든 간 뭐야? 요 두 개는 뭐야? 탄소 부분이나 뭐 산소 부분이나 전자가 결핍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여러분들 미스테리야.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양이온이 있죠. 그러면 제가 공명 기호도가 높은 거는 오히려 뭐가? 요게 공명 기호도가 더 높다고 했죠. 공명 기호도가 더 높다고 해놓고서 반응할 때는 뭐예요? 오히려 그냥 요걸 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더 편해요. 요쪽을 가지고 반응시키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넘어가 가지고 결국엔 이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초반기 이야기 좀 힘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여기 플러스 있는데 이게 공명 기호도가 더 높으니까 요게 산소 쪽으로 가서 결합하면 안 됩니까? 한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탄소가 음이온이 되는 이상한 중간체, 아주 불안정한 중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고 탄소 쪽에 전자가 더 결핍된 상황이에요. 산소는 옥택도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 탄소 쪽은 전자가 더 결핍된 상황.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탄소는 전자가 더 결핍된 상황이라서 탄소 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보통 공명구조 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중간체로 만들어 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돼요. 그냥 이게 공명 안정화가 일어난다고만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자 이렇게 하면 H가 있고요. 여기에 COR이 붙죠. 아실이 붙고 카보 양이온 여기 붙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됨. 여기 붙어야 됩니다. 그 착각한 수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나요? 저쪽 앞에서 나오죠. Cl, Al, Cl3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이거 몰라도 뭐야? 하이퍼 컨주게이시 하고 있는 베타 수소가 제거되면서 방향적 회복에서 벤젠고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요게 와서 어떻게 때리는지 몰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 주로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뭐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되어서 뭐 AlCl3는 촉매로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HCl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Cl 대신에 H가 그러니까 이 Cl 대신에 C가 결합되고 그 다음에 요 Cl은 CO가 결합되어 있다가 H로 결합된 그런 반응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용기로 치면 이건 알킬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뭐 탄소들이 붙어 있는 이걸 말하냐면 케톤이래요. 케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또는 뭐 아실 벤젠 해도 되고 케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용기 하는 케톤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칠판을 다 써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면 마지막 이제 아실화 반응을 알키화 반응을 하고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프리데릭 크래프트 알키화 반응 패턴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H 대신에 R 이제는 CL이에요. 우리가 많이 친한 거예요. 그나마 제일 친한 거지, 그죠? 할로젠은 알킬 종류고 AlCl3. 촉매가 똑같네. 아실화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붙어 있는 게 R이 붙었네요. R이 그렇죠. 선생님이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아니고 요렇게 해놔 요렇게 해놔 결국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위치 이중결합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결국 이 반응에 의해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R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R, C, 메커니즘을
보면 RCl이 뭐야? AlCl3하고 반응하면 똑같아요. 똑같아. 아실화 반응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서 RCl에 AlCl3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똑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자 R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필기를 어떻게 해놓냐면 R 플러스는 결국 뭐냐면 는 해가지고 C에 요걸 이야기해요. 요거 맞죠? 카보 양이온이에요. 카보 양이온. 왜 여기 Cl 하나 여기 원래 Cl 달렸는데 빼고 카보 양이온이에요. 카보 양이온이 생성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메커니즘 똑같아. 그 다음 단계는 어디 가버렸누? 여기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R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R 플러스를 향해서 벤젠에 파이 결합이 친해키로 작용해서 역시 HR이 되고요. 카보 양이온이 이제 RNU 이온 중간체로 그러니까 똑같은 C 플러스인데 이거는 벤젠골이 C 플러스로 전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해서 방향종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제거하냐 하는 거는 뭐 요 떨어져 나온 요게 제거하겠죠. Cl, Al, Cl3 마이너스인데 요 전자쌍이 다시 촉매로 떨고 내면서 요렇게 해서 되면 이게 HCl이 얻어지고 촉매로 Al, Cl3가 다시 얻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EAS 반응. 이 반응이 EAS 반응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예제로 해가지고 그 반응에 한 개 나온 게 있죠. 여러분들 카보 양이온 생성되면 카보 양이온 생성되면 뭐가 두 가지가 뭐가 있죠. 예. 예를 든 반응이 있는데 카보 양이온 생성 C 플러스 생성하면 기억나시는 분은 안 적어도 되는데 기억 안 나는 데는 생성 단계 뭐 속도 결정 단계 그 다음에 뭐야 반응 입장에서 자리 옮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뭐야? 라세미화 가능. 즉 입체학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구조가 나와요. 이게 이상한 구조가 튀어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세미화 입체화학적으로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라세미화가 가능한 possible in cas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세미 혼합물이 생성될 수 있을 때 라세미화가 가능하고 자리 옮김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되는 거지. 무조건 자리 옮김이 일어나고 라세미화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카보 양이온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걸 봅시다. 이걸 하고 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지웁니다. 그래서 카보 양이온은 나오는 데는 내가 다 자리 옮김을 예를 들어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자리 옮김 기억나는 거 복습. 자리 옮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HCl 했을 때 어떻게 됐죠? 말코니 커플에 의해서 여기 카보 양이온 생성되고 여기 H가 CH 두 개가 뭐야? CH 세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더라? 여기서 뭐 하나가 CH3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CH3 세 개 중에 하나가 이게 2차기 때문에 노란 게 어디있지? 여기 있죠. 이게 2차 카보 양이온이기 때문에 만일에 뭐야? 넥스트 2에 있는 것이 하나가 이사를 해서 3차 카보 양이온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자리 옮김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던 그룹 하나가 이사를 오면 C에 CH3 HCH3가 되고 여기 카보 양이온이 몇 차가 돼요? 이제 3차가 되죠. 그죠? 3차 카보 양이온이 돼요. 3차 차수를 쓸 때 이렇게 위첨자로 쓰면 됩니다. 동글뱅이를 이렇게 하면 이제 뭐예요? Cl-가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에는 얻어지는 게 뭐예요? 보세요.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아주 유사한 패턴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BR 같은 게 있다 칩시다. 그래서 물을 반응시키면 이게 SN1이나 뭐 E1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왜? 2차에서 용매를 사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보세요. 똑같죠? 이게 뚝 떨어져 나가면 뭐야? 똑같은 카보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뭐야? 카보 양이온이 이렇게 이사를 가겠죠. 물론 결과는 달라집니다. 결과는 들어가는 친액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되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톤 하나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뭐야? SN1 생성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H가 하나 있죠. 그죠? 여기 CH3니까 여기 H 하나 있는 것이 물에 의해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가 용매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가 되면 이게 무슨 반응이 되고 이온 반응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앞에서 우리가 했었어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더 채워버렸네. 그러면 카보 양이온이 이렇게 자리 옮김할 수 있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하기 전에 이거 이제 알켄 했고 알켄 알카인 파트 할로젠 알킬 파트 알코올도 해봅시다. 알코올은 제가 뭘 예를 들었었느냐 하면 요걸 예를 들었었어요. OH 알코올은 시약 중심으로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H2SO4가 나오면 뭐야? 이게 무슨 메커니즘이다? 황산이나 인산이 진한 황산이나 진한 인산이 나오면 이온 메커니즘을 하겠죠. 이온 메커니즘 지금 아까 벤젠의 그 두 번째 단계, ESA 두 번째 단계가 이온이죠. 그럼 뭐야? 카보 양이온을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OH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뚝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여기 CH가 원래 있습니다. CH가 있으니까 그죠? CH가 있으니까 전자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여기 카보 양이온이 생성되고 CH3 여기에서 이게 또 2차 카보 양이온인데 이 경우에는 뭐야?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이 알킬 그룹 하나가 떨어져 나오면 여기 카보 양이온이 되고 CH3가 되고 여기 뭐야? H가 있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져 나온 물이 염기를 적용해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 그 하이퍼 컨주게이션 용어가 나오는 두 가지 큰 반응 부리고 하나는 자리 옮김이고 하나는 뭐야? 제거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 제거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이온 패턴이고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고 있는 베타 수소를 제거하는 이런 패턴에 의해서 알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이제 본격적인 반응을 교재에 있는 반응을 우리가 하도록 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CH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CH3 하고 여기에 CL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와요? AlCl3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내공이 쌓이면 루이스산을 향해서 전자상이 가서 이게 뚝 떨어져 나오면 이렇게 하면 바로 돼요. 두 단계 할 필요 없음. 루이스산 AlCl3가 CCl 결합을 분해시키면서 카보 양이온 중간체 생성한 이후에 카보 양이온이며 자리 옮김 가능하면 하고 그 다음 뭐야? 벤젠과 ES 반응을 한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CH3 C에 제가 H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CH3 C에 뭐야? H의 카보 양이온 CH3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 이게 몇 차 카보 양이온? 2차 카보 양이온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2차 카보 양이온인데 여기서 보시면 요 전자상이 어떻게 돼요? CH 결합의 CH가 하이퍼 컨주게이션하고 있는 CH가 이렇게 이사를 오면 어떻게 되죠? CH3, CH 여기에 카보 양이온이 생성되고 보세요. 이게 CH2가 되겠죠. CH3 됐나요? 이게 몇 차 카보 양이온? 3차 카보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자리 옮김 H 음이온의 자리 옮김이 일어나요. H 음이온의 자리 옮김이 일어나면 이게 2차가 3차 되기 때문에 주 생성물이 얻어질 가능성은 여기도 높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무슨 반응을 한다?
역시 뭐야, 이 파이 전자가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EAS 반응이죠. 그러면 뭐가 붙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메틸 하나 붙고 메틸 두 개 있고 에틸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C에 CH3, CH3, CH2에 CH3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2차 카보 양이온도 뭐 괴내에서 소량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EAS 반응을 하면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어디게? 여기 가서 이제 벤젠고리가 이쪽으로 가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됨. 여기에 이렇게 되고 CH가 있고 뒤통수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네. 요거하고. 그런데 주생성물은 우리가 뭐야? 자리 옮김 생각 안 하면 요게 주생성물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뭐야? 요게 주생성물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리 옮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우리가 요거 줄줄줄 따라가 툭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특히 뭐가 나오면 카보 양이온 중간체가 나오면 라세미화도 가능해요. 라세미화 반응 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일반으로 넘어가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벤젠의 라세미화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역시 라세미화도 가능한 반응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가 끝나냐면 177페이지에 이제 EAS 5가지가 끝나요. 됐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응이 있기 때문에 또 할 건데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벤젠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나에 뭘 하나를 치환시켜요. 이 치환시키는 방법이 뭐야? 할로젠화, 설폰화, 나이트로화, 아실화, 알kyl 해가지고 여기 치환을 시켜요. 됐죠? 그거는 시약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메커니즘을 적어보고 시약은 외우세요. 알겠죠? 5가지 시약을. X2FX3, 그 다음에 SO3, H2SO4. 그러니까 뭐가 시약이고 뭐가 이게 총면지 그걸 다 외우시라고. 그래가지고 툭툭툭툭 적어 나가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외우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나이트로화는 질산과 황산, 질산을 시약으로 황산을 촉매로 사용해서 NO2 플러스 생성시켜서 반응. 아실과 RCOCL하고 ALCLC라고. ALCLC가 루시산 촉매로 사용해서 아실양이온 만들어서 아실리움이온 또는 아실양이온 만들어서 ES 치환. 그 다음에 RCL은 ALCLC라고 반응해서 ALCLC가 루시산 촉매로 사용되어서 CCL 결합을 분해시켜서 카보양이온 중간체. 자리 옮김, 라세미화 가능한 그런 중간체를 생성하고 반응이 ES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하나 치환되었어요. 그걸 지금 이 시간까지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치환되는 5개가 더 있죠. 거기에 또 2개를 또 ES 반응 5가지를 가지고 치환시킬 때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 종류에 따라서. 지금 5가지 치환된 요 치환체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 그룹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